장삼과 이사가 서로 마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장삼은 오른손을 들었다. 두 개의 동패가 천천히 석파천에게로 날아갔다. 쏜살같이 날아가야 할 무게 있는 동패였건만 무엇이 떠받들 듯 천천히 날아가는 것을 보면 장삼의 내력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무사람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민유가 부르짖었다. 받지 말아라. 석파천은 태연히 말했다. 어머니, 이미 응낙한걸요. 그리고 두 손을 뻗쳐 한 손에 하나씩 받았다. 이어 그는 석청에게 다시 말했다. 아버지, 아니 석 장주님께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청관을 대신하여 협객도로 가시려고 한 점 제가 본받은 것입니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진정 의협심이 강한 호걸이야. 역시 우리가 결의 형제를 맺은 것은 헛되지 않았네. 그리고 그는 정색하고 다시 말했다. 한 가지 미리 말해두겠는데 협객도에서는 자네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고 특별히 봐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네. 그거야 물론이지요. 여기 또 관동의 범, 풍, 여 세 분 대협을 초청하는 동패가 있는데 세 분은 받겠소? 안 받으시겠소? 범일비는 고3 낭자를 한번 쳐다보았다가 대답을 했다. 협객도에서 그렇게 우리를 높이 사시니 이 범가가 어찌 사양할 수 있겠소이까? 그는 같이 온 고3 낭자까지 이미 받았는데 자기만 몸을 도사릴 수 없다는 뜻에서 그와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이사로부터 두 쪽의 동패를 받았다. 그러자 풍량 역시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하하, 동짓날까지는 대략 2달쯤 남았는데 설사 그때 가서 반드시 죽는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는 더 살 수 있겠군. 그리고 그는 즉시 여정평과 동패를 받았다. 장삼과 이사는 폭언의 예를 했다. 여러분들이 응해주신 데 대해 먼저 사의를 표하는 바이외다. 그리고 그들은 석파천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형제, 우리들은 또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오늘은 함께 술을 마실 수 없네. 유감이지만 이해하게. 석파천은 은근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석잔의 술쯤 마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두 분 형님께서 가지고 다니던 수로로는 어떻게 됐나요? 장삼은 웃으며 대답했다. 버렸네, 버렸어. 그와 같은 술을 조합하려면 그야말로 무척 힘이 든다네. 두 개의 빈 호로를 들고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좋아, 둘째, 우리 형제 세 사람이서 석 잔의 술을 마시도록 하세. 그러자 장락방의 방도들이 술을 따라서 올렸다. 장삼과 이사 그리고 석파천은 서로 마주보면서 석 잔의 술을 세 차례에 걸쳐 다 비우게 되었다. 석청은 그들이 술을 다 마시자 한 걸음 다가서며 낭낭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불초는 석청이라 하며 현소장의 장주인데 안 사람과 더불어 협객도로 가서 한 그릇에 동지 팥죽을 먹었으면 하오이다. 장삼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30여 년간 무림에서는 협객도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두가 간담이 서늘해져서 꽁무니를 빼는데 오늘은 놀랍게도 스스로 가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희한한 일이로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정중히 입을 열었다. 석장주, 석부인. 이번에야말로 정말 미안하게 되었구려. 두 분은 상청관의 제자이고 따로이 문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처럼 그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소이다. 양 노영웅과 다른 몇 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때 백만검이 불쑥 입을 열고 물었다. 두 분은 멀리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능소성으로 가시는 길이 아니신지요? 장삼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맞았소. 우리들은 바로 영존이신 백노영웅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요. 백만검은 대번에 안색이 변하여 성큼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려다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장삼은 웃으며 말했다. 백영웅이 빨리 돌아간다면 우리들은 능소성에서 다시 뵙게 될 것도 같구려. 그럼 이만 실례하겠소.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문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고3 낭자는 그들의 등에 대고 욕을 했다. 후레자식 같으니. 이까짓 것이 뭐야? 그리고 왼손을 한번 휘둘렀다. 그러자 휙 하는 소리와 더불어 네 자루의 비도가 두 사람의 등심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물론 그녀는 자기의 비도로서는 협객도의 두 사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좀처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몇 자루의 비도나마 날려서 울분을 풀어보자는 것이었다. 네 자루의 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의 등 뒤로 날아들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여전히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옆에서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석파천은 참을 수 없어 부르짖었다. 두 분 형님은 조심하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이 앞으로 몸을 날려 바깥으로 달려나가는데 그 재빠름과 민첩함은 그야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무사람들이 눈앞이 번쩍하고 느끼게 되었을 때 네 자루의 비도는 팍팍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문 밖의 조벽에 박히고 장삼과 이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비도는 손으로 내던지는 암기였지만 두 사람의 경신법은 놀랍게도 암기보다 더욱 빨랐던 것이었다. 군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색이 변했고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3 낭자는 그래도 욕지거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나 그녀는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놀라움에 겨우 후레자식이란 넉자의 말을 뱉어냈을 뿐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말았다. 마침 이때 석중옥은 정당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문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는 물론 무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대로 문 밖을 향해 뺑소니를 칠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3 낭자가 네 자루의 비도를 두 사자에게 던지는 바람에 여러 사람의 시선이 모조리 문가로 옮겨지게 되어 그가 정당과 더불어 뺑소니를 치려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다. 백만검은 날카롭게 외쳤다. 내 녀석은 게 서라. 그리고 그는 석청을 향해 말했다. 석장주, 그대의 한마디를 듣고 싶소. 석청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석가가 저와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백사형, 우리 부부가 저 애를 데리고 능소성으로 가겠소. 그리고 백부님에게 사죄를 올리겠소. 백만검과 설산파의 제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짜 아들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 부부가 막상 아들이 나타나자 순순히 능소성으로 데려가겠다고 응낙하는 데에는 무슨 딴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던 것이다. 민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침 석청 역시 민유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방의 안색이 처연한 것을 보고 안쓰러워 시선을 옮기고 말았다. 그들 부부는 똑같이 자기네 아들이 큰 그릇이 못 되는구나 하고 한탄했다. 장락방의 방주가 되겠다고 응낙하고 큰 난이 들이닥치자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꽁무니를 빼다니. 며칠 석파천과 같이 있어 보았지만 큰 병을 앓고 난 뒤인지라 기억력이 좋지 않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유치하고 가소로울 정도였다. 그러나 석파천은 어질고 착한 가운데 의연한 기계가 엿보였다. 두 부부는 그러한 석파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민유는 더욱 67살 때 자기에게 의지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흐뭇하기 이를 데 없이 기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로 나타난 석중옥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한번 약속한 바를 저버린 비겁자임이 드러나게 되자 너무나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유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에 석중옥을 손짓하여 불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석중옥은 그녀 앞으로 다가서며 웃어 보였다. 어머니, 이 몇 년간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갈수록 아름다워지는군요. 누가 보면 불초의 누님이라고 생각하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민유는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여간 씁쓸하지 않았다.
이 애는 여태까지 배운 것이 그저 침도 바르지 않고 비위를 맞추는 재주밖에 없구나. 석중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몇 년 전 한 쌍의 벽옥으로 된 팔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친히 어머니의 팔목에 끼워드리려고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품속에서 노란색 비단 보따리를 꺼내더니 풀어 헤쳤다. 한 쌍의 벽옥 팔찌와 보석이 박힌 주화 한 송이를 꺼냈다. 그는 민유의 손을 잡아당기더니 팔찌를 팔목에 채워주었다. 민유는 본래 장식품을 좋아했다. 더군다나 옥으로 만들어진 이 팔찌는 윤이 나고 고운 것이 마음에 들었고 또한 아들의 효성심을 생각하게 되니 그만 녹이도 사그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가는 곳마다 계집을 건드리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몸에 항상 진귀한 보석들과 장식품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보석과 장식품들은 계집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석중옥은 이때 몸을 돌려 주화를 정당의 머리카락 위에 꽂아주며 나직이 웃었다. 이 한 송이의 주화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고와야만이 띵땅의 꽃과 같이 아름다운 용모에 어울릴 수 있지만 지금은 별 수 없으니 이것이라도 꽂도록 하구려. 정당은 크게 기뻐서 나직이 말했다. 천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언제나 말솜씨가 그렇게 뛰어나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머리카락 위에 주화를 쓰다듬으며 석중옥을 곁눈질했다. 그녀의 얼굴은 기쁜 빛으로 넘쳐 흘렀다. 이때 폐해석은 기침을 하여 무사람의 시선을 모은 후 입을 열었다. 양 노영웅과 석장주 부부 그리고 관동 사대문파의 여러 영웅들께서 이렇게 왕림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도 이제 풀리게 되었으니 다시 자리에 앉아 주연을 즐겨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오이다. 그러나 석청 부부와 백만검 및 범일비 등은 제각기 사색에 잠겨 있었다. 장락방의 커다란 액나는 다른 사람이 나서서 맡게 되었지만 우리들이야 무슨 심정으로 당신의 술을 먹겠는가? 백만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협객도의 두 사자께서는 능소성으로 간다고 했으니 불초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겠소. 폐 선생의 호의는 마음에 새겨두기로 하겠소. 석청 역시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은 백사형과 함께 가야 하겠소. 이에 범일비 등은 동지파중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동으로 되돌아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구실로 작별을 고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들이 돌아가 후사를 처리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군호들은 작별을 고하고 떠나게 되었다. 석파천은 무표정한 얼굴로 폐해석을 따라 손님들을 전송하게 되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애당초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당매는 자꾸만 내가 그녀의 천오라버니라고 우겼고 석청 부부는 또 나를 자기들의 아들이라 우겼거든. 그러다 그는 이 넓은 세상에 자기는 역시 외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서글퍼지고 말았다. 나의 진짜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사부인 산호파와 수아도 나를 마다하고 떠났다. 더군다나 아황까지도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는가? 이때 범일비 등이 다시 그에게 지난번에 베풀었던 은혜를 치하했다. 백만검도 입을 열었다. 석방주 몇 차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양해하구려. 석방주께서는 호탕하신 데다가 원한을 은혜로 갚았던 사실을 불초는 깊이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외다.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비장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불초가 이번에 돌아갔다가 요행이 목숨을 부지한다면 반드시 석방주를 친구로 사귀겠소. 석파천은 그저 네 하고 대답만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석청 부부는 석파천과 고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안색이 처량한 것을 보자 그들 마음 역시 쓰라리기 이를 데 없었다. 민유는 본래 그를 수양아들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강남 대방의 방주이니 자기네 부부보다 신분이 높다 할 수 있겠고 무공도 그토록 뛰어난 형편이니 오히려 그와 같은 제의를 한다는 것이 외람된 일인 것 같아 단념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당부했다. 석방주, 며칠 전 우리 부부는 방주를 잘못 알아보고 방주에 대해서 불경스런 행동을 했는데 아무쪼록 차후라도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랄게요. 석파천은 고개를 숙이고 끄덕여 보였다. 예,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대문 앞에서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폐해석은 석파천에 대해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좀처럼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다. 다른 방도들은 석파천이 동패를 받은 지금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어쩌면 자기네에게 화풀이를 할까봐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다. 이날 밤 석파천은 일찍이 침대에 올랐다. 이런저런 생각에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막 잠이 들락말락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정당이 지난날 2번이나 야밤에 찾아왔을 때도 바로 그와 같이 창문을 두드려 신호를 했던 것이다. 그는 불쑥 부르짖었다. 띵! 그러다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며 한숨을 내쉬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야지. 띵땅은 이미 그녀의 천오라버니를 따라 떠나갔을 것인데 어찌 또 나를 찾아왔겠는가? 그런데 창문이 슬그머니 열리면서 날씬한 몸매의 사람이 훌쩍 뛰어들며 킥킥하고 웃었다. 바로 정당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녀는 침대 앞으로 다가오더니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나의 이름을 반토막으로 내었나요? 석파천은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 어떻게 또 오게 되었소? 정당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염려되어 보러 온 거예요. 왜요? 귀찮으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의 천오라버니를 찾았는데 이 가짜를 또 무엇하러 찾아왔소? 정당은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 화가 나셨군요. 천오라버니, 낮에 당신을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석파천은 향긋한 냄새와 그녀의 매끄러운 손바닥 감촉에 그만 마음이 번거로워져 더듬거리며 말했다. 화가 나지 않았소. 띵땅, 나를 다시 찾아올 필요는 없소.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리고 당신은 내가 사기꾼이 아닌 것만 알아주면 그만인 것이오. 정당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오히려 내가 당신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천오라버니, 당신이야말로 이 천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정인군자예요. 나는 당신과 혼례를 올렸지만 시종 나를 당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석파천은 전신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모르며 대답했다. 나는 정인군자가 못 돼요. 나는 그런 욕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다행히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뿐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요. 정당은 한 걸음 물러서서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두 손을 갑자기 얼굴로 가져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석파천은 어쩔 줄을 몰라서 물었다. 어떻게 된 것이요? 정당은 울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정인군자라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황하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누명을 벗지 못해요. 그 석중옥은 내가 당신과 혼례를 올리고 동방화촉을 밝혔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어요. 석파천은 발을 동동 굴렀다. 아니, 그러면 어떡하면 좋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오. 내가 그를 찾아가서 당신의 순결함을 증명하겠소. 정말 우리 사이는 깍듯하게 손님을 대하듯 했다고. 정당은 훗하고 웃었다. 그와 같은 말은 진짜 부부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석파천은 눈을 커다랗게 떴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내가 또 말을 잘못했군.
고3 낭자가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구려. 정당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볍게 발을 구르며 말했다. 그는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에게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는 믿지 않을 거예요. 석파천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다. 그가 정당을 마다한다면 자기가 정당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딴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모든 게 내 잘못으로 당신에게 누를 끼치게 되었구려. 정당은 울면서 말했다. 그는 당신과 아무런 연고 관계도 없고 또 당신이 그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은 처지예요. 그러한 당신이 나와 혼례를 올리고 동방화촉을 밝혔으니 어찌 당신을 증오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몸서리를 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범일비와 여정평 같은 사람들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그는 아마 당신의 무슨 말이든지 들을 거예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려. 띵땅, 정말 미안하구려. 우리들은 어찌되었든 다시 방법을 강구해보기로 합시다. 아, 당신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정당은 발을 구르며 울었다. 소용없어요. 천오라버니는 며칠 내로 목숨이 없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당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할아버지를 언제 찾아내어 구해달라 할 수 있겠어요? 석파천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며칠 후에 목숨이 없어진다고? 정당은 침중하게 말했다. 설산파의 백만검은 당신이 석중옥인 줄 알고 잡아간 적이 있지 않아요? 다행히 할아버지와 내가 당신을 구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능소성으로 잡혀간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기억하고 있어. 아, 참, 이번에는 석장주와 백태엽이 또 그를 능소성으로 데려갔는데 야단났군. 정당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설산파에서는 그를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증오하고 있어요. 그가 일단 능소성으로 끌려갔다면 어찌 목숨을 부지하겠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설산파 사람들은 2번, 3번 나를 잡아가려고 했소. 그러나 그들이 석장주 부부의 체면을 봐서라도 당신의 천오라버니를 몇 마디 꾸짖을 뿐 설마 하니 죽이게 하겠소? 정당은 이를 깨물었다. 정말 수월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들이 꾸짖기만 한다면 이곳에서도 충분히 꾸짖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멀리 있는 능소성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어요? 더군다나 설산파에서는 그를 잡으려다가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그만 등골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설산파가 이번에 강남까지 내려오는 동안 많은 제자가 목숨을 잃은 것은 사실이었다. 석중옥이 능소성에서 저지른 일이 아무래도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았다. 강남에서 있었던 일만 하더라도 결코 몇 마디의 꾸중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정당은 다시 말했다. 천오라버니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는 자기 한 목숨만 버리면 그만이지만 가장 애석한 것은 석장주 부부같이 인자하고 의협심이 많은 분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뛸 듯이 놀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 뭐라고 했소? 석장주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다니.